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훈입니다. 밤새 강원 영서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이 구름대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또 살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좀 출근길 좀 여러 가지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또 크게 춥지는 않겠네요. 오늘 지역의 아침 기온 오랜만에 좀 영상이고요. 영상 2도입니다.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도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과잉 대응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의회 예산개선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는 제대로 심의도 하지 못하고요. 원주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전망도 나오겠는데요. 이 내용 점검하고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들도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도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내년 1월에 시범 실시를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 또한 도입됩니다. 이 도내 경찰 조직은 강원도 경찰청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항은 문막과 호저, 거점, 소독, 세척시설의 24시간 운영, 또 철새 도래지의 통제 초소 설치, 원주천과 섬강 철새 도래지의 매일 소독 등입니다. 또 생석회 등 소독약품 200여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강원FC의 새 대표이사에 이영표 전 KBS 축구 해설위원이 내정됐습니다. 이 최종 선임 여부는 이달 20일 강원체육회관에서 열리는 강원FC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이영표 내정자는 홍천 출신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고 또 KBS 축구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원도 내 시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있는 지역이 나오겠죠. 이런 가운데 역시 횡성군도 지난 8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두고 횡성군 지역사회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원도 내에서도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원주, 횡성 등 모두 8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가까이 이렇게 그 2단계 적용 지역입니다만은 먼저 횡성군의 코로나19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현재까지 횡성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가 총 6명인데요. 그 도내 좀 상황을 보면 원주가 244명, 철원이 141명, 춘천이 104명, 홍천이 54명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비하면요. 횡성은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네. 확진자 수로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12번째이고요. 그 무엇보다 횡성은 좀 특이하게 그 확진자 6명 중에서 순수하게 지역 주민 감염자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6명 중에는 해외 입국자가 2명이고 원주, 서울, 인천 등 해외 거주자가 3명입니다. 최근 확진자 상황을 보면 지난 8일이었죠. 인천 거주자가 횡성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6번 확진자로 기록됐습니다. 6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요. 다행히 추가 감염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 주민으로 유일한 감염자 1명도요. 지난달 19일 발생한 이후에
감염 우려가 높았던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 중에서도 3주일째 추가 감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6명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 지역 내에서 감염된 분이 이제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 뭐 불행 중단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되었어요.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행성군은 먼저 그 지난달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1.5단계로 조기에 격상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1.5단계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원주와 철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들 자치단체 이외에 행성군이 도내에서 세 번째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1.5단계로 올린 겁니다. 행성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보름 만인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원주, 춘천, 강릉, 정선, 양구 등과 함께 2단계로 또다시 격상을 했습니다. 이번 2단계 격상 대상 지역은 최근 그 일주일 새에 코로나가 발생한 자치단체인데요. 행성군은 3주가량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체 판단에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정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행성군은 일단 그 동일 생활권이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원주라든가 홍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많고요.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많다는 점을 들어서 선제적인 방역 대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제 대응 덕분에 이 감염자 수가 확실하게 적었다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 원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뭐 한동안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또 인접한 횡성 지역에서 그런 또 조치를 취하는 것들 의견 수긍이 갑니다만은. 자, 그런데 아무래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면은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좀 과잉 대응 아니냐라는 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군요. 예,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2단계 방역 수칙을 보면은 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좀 전면 금지되고요.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또 카페에는 그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고요. 일반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실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종교 활동도 예배 시에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 시설도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에 비해서 지역 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2단계 격상이 국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강도 높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라 이렇게 수긍을 하면서도요. 지역 경계에 미치는 체감 지수가 크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상인들은 그 코로나 환자가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군에서 성급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환자가 좀 속출하고 있는 인접 자치단체죠. 홍천군이 지난 1일 2단계로 격상을 했다가 일주일 만인 8일부터 오히려 1.5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지니까는 행성군 방역을 담당한 해당 부서에는 어제부터 좀 왜 홍천을 하향하는데 우리 지역은 격상하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약간 반대군요. 홍천 같은 경우는 현재 10명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둘의 1.5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했고요. 또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6명, 그중에 또 내부 확진자는 이제 한 명에 불과한데도 2단계다. 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좀 항의 전화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행성시장조합이라든가 행성의 그 경제살기운동본부 이런 행성군지회는 오늘 군청을 방문해서 상경기 악화 등의 좀 우려를 좀 전달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좀 누적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피로도가 좀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경제 활동과 또 철저한 방역 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참 작은 지자체도 이렇게 좀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방역 당국은 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지자체 내에서 2단계 시행 뒤에 실제로 경기 체감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단계와 2단계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좀 2단계가 시행된 첫날이었죠. 지난 8일하고 어제 9일 제가 한번 밤거리를 좀 다녀봤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9시 전후로 확실히 음식점들이 그 손님을 오히려 이제 빨리 이제 9시까지 영업이니까 내보내는
모습이 쉽게 좀 목격이 됐고요. 네. 이 때문에 실제 어느 카페를 가봤더니 아예 영업을 아예 중단을 해버리는 어차피 뭐 앉아서 뭐 먹을 수가 먹을 수 없으니까는 없으니까, 예. 그 정도로다가 좀 체감 지수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역 수칙이 좀 강화되면서 실제 이 지금 연말이라든가 성탄절 같은 분위기는 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불 꺼진 좀 고요한 거리가 좀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좀 일주일 전에 먼저 2단계를 시행한 원주에서도 좀 먼저 나타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카페가 좀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면지역 주민들인데요. 유동 인구도 많지 않고 인구 밀집도도 없는데 좀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영업 제한을 받는 건 적절치 않지 않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좀 자치단체 안에서도 좀 지역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방역 수칙 적용도 고려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면 지역과 또 횡성읍 지역 분명히 또 인구 밀도도 차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집중도도 이제 분명히 다를 테니까 이 부분도 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요. 예. 일단은 그 14일까지 일주일간 2단계를 격상한다라는 것이 발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 14일까지는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그 뒤에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것이 지금 그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그 의견들에 대해서 횡성군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일단 행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설정하고 코로나 지역 감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확진자가 많지 않지만은 최근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그 정선에서 좀 볼 수 있듯이요. 한번 방역이 뚫리기 시작하니까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행성군의 고심도 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때문에 그 행성군은 내일쯤에 방역 대책회를 다시 열어서요. 지역사회 여론과 인접 시군의 확산세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인데요. 이때 그 14일까지 예정된 2단계 방역 단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당시에 그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백신 내년 2월이나 3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정말 함께 조심합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원대 내년도 원주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계속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예결위가 지난달부터 위원장 선출에 나섰지만은 여야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요. 이게 자칫하면은 원주시가 지출했던 원안 그대로 제대로 된 심의도 거치지 못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그 원주시회 내에서요. 예결위 위원장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서로 좀 대립하고 있죠. 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원주시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역할은 예산을 확정하기에 앞서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심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5일까지 1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만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대립하면서 결국 지난 7일부터 사흘째 예산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예결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의 이 전병선 의원이 예결위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네.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국민의힘당 전병선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위원장이 아닌 투표가 아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하라며 정회가 거듭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임시회와 내년도 본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정례회가 열립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번 연속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례회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이 선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위원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횟수로 본다면 올해 정례회 위원장 순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신재섭 시의원에게 듣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의 역할은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과정, 선출하기 전까지만 임시위원장의 역할이 있는데요. 임시위원장께서 위원장을 이제 호천을 주문하시면 의원들이 이제 어느 의원님이 위원장으로서 적당하시겠다 이렇게 호천을 하시면 받아서 이제 뭐 단수 후보가 나오면 그분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복수 후보가 나오면 선거 과정을 투표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제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는 그때까지만 임시로 위원장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일정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정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진행을 하면 호천에서 뽑으면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저도 원치 않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는 하고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가 개최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관례대로 또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또 임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선 의원 중심으로 이런 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순서대로 한다면 이번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선출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첫 임시회와 정례회마다 여야에서 번갈아 위원장이 선출돼 왔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선출돼야 순서가 맞다고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번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된다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예결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민의힘 전병선 시의원에게 듣겠습니다. 원칙대로 가자는 겁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원칙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작스레 위원장을 또 맡겠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원칙대로 가면 지금이라도 합니다. 여 한 번, 야 한 번, 여지껏 이렇게 순번제로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했고,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 차례예요. 다수당의 논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원이 그쪽에 6명이고 우리는 3명이니까 손들어서 하면 무조건 그쪽이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당이니까는. 원칙을 벗어나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 원리거든요. 예산 심의를 여기 못하면은 같은 당인 원창목 시장이 그 예산을 내는 것을 원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원한 대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리 싸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자리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야당으로 해서 원주시 예산 전체 1조 5천억이 낸 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그냥 원한 가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각 정당별로 각자의 이해관계와 또 각자의 명분,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최종적으로 예결위원장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 1조 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된 심의도 되지 못하고 그대로 확정된다. 이런 또 상황까지 우리가 또 예상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이 솔로몬 왕의 재판이 좀 생각나는군요.
정말 더 사랑하는 쪽이 그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원주시의 예산안이 그런 그 오래된 동화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역대 최대 규모죠. 내년도 예산안 지금 심사가 좀 제대로 진행돼야 할 텐데 이 마감 기한이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이게 제대로 될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위원장 선출 문제에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가 자칫 자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보일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인 만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인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어떤 의석수로 결정 보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관리대로 보는 것이냐 또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과연 그 다툼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이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온라인 크리스마스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좀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의 안준기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 시립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시립중앙도서관에서요 온라인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먼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인지 좀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함과 피로가 더해지는 지금 어린이들이 그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집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네. 일단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 그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와 네. 그 디퓨저 만들기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케이크와 디퓨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온라인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벌써 네, 요즘 뭐 그렇습니다. 많은 행사도 그렇고 다들 예상하고 네네. 계십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직접 대면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줌을 통한 어떤 그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그 재료를 키트를 그 참가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부해서 키트를 받은 참가자들이 당일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만들기 체험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지난 그 12월 3일 날 이렇게 예.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그 모든 인원이 그 채워져 가지고 현재는 그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아, 하루 만에 마감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접수 기간이 훨씬 더 이제 길었는데 이게 선착순 네네. 접수였죠? 네, 네, 네. 아, 그럼 몇 명이 정원이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경우 같은 경우는 15팀, 가족이 15팀이고요. 그다음에 그 디퓨저 만들기는 이제 20명, 초등학생 20명. 그래서 네. 전체 한 35명이 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대면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온라인의 장점이 네. 굉장히 많은 분들과 또 동시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그 정원을 좀 많이 좀 하시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요게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강의라든가 그런 거에 어떤 그 인원이 좀 제한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해는 요 정도 인원을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인원을 좀 확충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12월 3일부터 접수라고 하니까 네네. 지금도 접수가 진행되고 있겠군요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뭐 당일날 마감됐다고 하니까 제가 버스다 싶네요. 네, 이제 상당히 아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돼가지고 네. 다음에는 좀 더 어떤 그 인원을 좀 더 많이 좀 확충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온라인 행사 되는 그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대개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마감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우리 그렇습니다. 시민들, 우리 또 이제 가족들이 네.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네.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정말 반가워서 많이들 참여하시는구나라고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행사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정원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계속 얘기합니다. 예.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접수가 마감됐고요. 이 참여자들 뭐 네네. 어떻게 이제 또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저희 드렸다시피 그 12월 19일 날 그 토요일 10시부터 네. 12시까지 이렇게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고요. 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디퓨저 만들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네네. 이게 함께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고 그 네. 과정을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이제 네. 또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강사분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제 그 신청자하고 이렇게 같이 화상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네. 뭐 연말연시를 맞아서 뭐 다른 프로그램들, 뭐 다른 행사 뭐 준비된 건 없습니까? 저희 지금 도서관에서는 현재 그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이런 거로 지금 현재 진행돼 있고 아마 다른 도서관에서도 아마 좀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리네 도서관에서도요. 미리네 도서관이요. 뭐 다른 네네. 도서관들 또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네네. 여러 가지 연말연시 정말 이게 준비되면서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함께 네네, 또 찾아봐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의 안중기 관장이었고요. 자, 12월 10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